HLB는 2.84% 상승하며 소폭의 반등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크게 하락한 지수와 연동되어 약세를 보인 HLB는 금일 지수 반등과 함께 전일 낙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모든 섹터가 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순매수하며 1.31%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이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3.05%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지수는 SVB 사태와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HLB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 시황을 체크해보고 차트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출향파는 회원방송과 공개방송을 통해서 SVB를 파산으로 이끈 유동성 리스크는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누차 강조드렸지만 전일 우리 증시는 패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판에는 제대로 시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 다수가 근거 없이 선정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언론들이 대거 인용보도하면서 소수의 올바른 의견이 묵살되는 실정입니다. 연준 금리 정책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CPI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였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인건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소폭 하락하며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지표가 나오면 각종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는 주식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경제지표와 특정 이슈가 나오면 지수나 주가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테슬라 할인 정책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과 함께 이번 SVB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조정한 분석가와 언론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또 다른 이유로 은행권의 리스크가 새롭게 도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SVB 사태를 촉발했던 유동성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 정부는 미국채를 보유한 은행들이 대출을 요구하면 시장 가치가 아닌 매입가를 기준으로 전액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2의 SVB 사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중소형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미 금융주들은 한 차례 더 파동이 있을 수 있지만 미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SVB와 같은 이유로 파산되는 은행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장전의 종목 추천을 겸한 무료 시황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출향파의 시황 분석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느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남다른 시각과 인사이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장전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핵심만 간단히 요약한 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 국채 시장은 SVB 파산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이틀 연속 폭락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3월 초에 4달러를 넘나들다가 어제는 3.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2년물 국채 금리는 일주일 전에 5달러를 넘나들다가 어제는 4달러마저 깨졌었는데 현재는 4.4달러까지 반등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증시에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변동성으로 투심은 상당 부분 악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이 이렇게 널뛰게 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사는 HLB 같은 바이오주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차기 FOMC의 금리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흐름으로 금리 인상 수준을 예측하는 패드워치에 따르면 차기 FOMC에서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송 업로드를 준비하는 현재 기준으로 25베이스 포인트 인상 확률은 84.9%이고 동결 가능성은 15.1%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일 동결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는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증시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HLB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상한가 이후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었는데 최근 7거래일간의 모습을 보면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반등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3거래일간 양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11% 정도 상승하였는데 이렇게 연속된 양봉은 하나의 양봉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3월 9일의 양봉은 강한 지지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지지라인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급과 공매도의 흐름을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일 기관과 개인은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일 거래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8.68%로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 금액 또한 큰 변화 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상한가 이후 급속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또다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단기 대응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요 저항 라인을 체크해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굵은 선이 좀 더 저항력이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출량파는 1차 목표가가 역사적 최고점 부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